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2달 만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될 줄 몰랐어요. 원래 더 일찍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냥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간 낸 거였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거 찍은 지 한 2시간, 아니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사실 1시간짜리가 찍어버렸어요. 그냥 쭉, 그러니까 넋두리 하면서 쭉 갔는데 1시간 통편집, 그러니까 뭐지? 그 편집 없이 하는 건 좀 오바지 않나? 아무리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올리는 거라도 20분짜리를 찍다가 용량이 없다고 찍다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작, 이렇게 또 인트로 찍은 지도 한 몇 번 될 텐데 힘드네요. 이거 진짜 그 나중에 되면 진짜 뭐 포기하고 대충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찍어놓고 천천히 편집해서 올린다든지 하겠죠. 근데 글 쓸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강박장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글을 쓰는 일이 정말 많은데 시작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글 쓰는 사람은 모두가 느끼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글은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냥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글 쓰는 것도 강박장애가 진짜 해방을 많이 놓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하면서 강박장애를 많이 고쳐가고 있고 동영상도 뭐 제 일이 아니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뭐 편집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아니면 안 하고 올리고 이런 거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연습 모든 게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올릴게요. 강박장애를 나아가는 연습 이것도 강박장애라고 치면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박장애 카테고리가 뭔지, 제가 갖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댓글 중에도 숨쉬는 강박장애 관련해서 경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있었거든요. 저 고3 때. 제일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 때.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강박장애들의 일부를 어떻게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예시를 들면서 강박장애 치료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박장애 가족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가족한테 강박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박장애를 약물로 치료하려고 할 때 약물 치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물 치료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었던 테라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서포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그룹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좀 설명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강박장애 카테고리는 진짜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덕적 신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관계 강박장애, relationship OCD라고 ROC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론적 강박장애라고 existential OCD라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강박장애가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강박장애고 살다가도 계속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강박장애네? 이럴 때가 있어서 앞으로도 또 새로운 테마의 강박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강박장애가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 그러게요. 숨 쉬는 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숨 쉬는 거는 제가 고3 때 침 삼키는 것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워할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있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완벽하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 삼키는 것도 그때는 이제 대인관계 때문이란 거는 대충은 알지만 그냥 모든 그런 신체적인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수업에 집중을 할 때도 완벽하게 집중해야 돼.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 나의 집중에 관련된 그런 신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장애가 심했어요. 그래서 집중도 완벽하게 해야 돼. 처럼 숨도 완벽하게 쉬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도 숨이 코에서 폐로 목에서 폐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완벽하게 느꼈다고 내가 확신 들 때까지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쉴 때도 완벽하게 내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엄청 오래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능 전부터 해서 꽤 갔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머리 진짜 띵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띵해요. 근데 이번에는 인트로 한다고 그 인트로 뭐야 계속 한다고 녹화를 반복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틀째 거의 밤을 샜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2달 동안 못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을 이미 잤었어야 되는데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사실 10시는 자려고 했는데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이제 또 녹화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였어요. 분발해야죠. 근데 도덕적 신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라는 도덕적 신념,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심 없이 잘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시간을 뺏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는 말을 실수로라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대인관계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해서 나는 하루를 완벽하게 써야 돼. 그리고 인생을 완벽하게 썼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환경 관련해서는요. 그 재활용 쓰레기를 못 버렸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박스 같은 거를 일단은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자체를 아예 안 했고요. 그러니까 박스가 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박스가 생기면 그걸 못 버렸어요. 이거를 막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막 좀 창의적으로 써버려야 돼 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나? 여기 방탄 달력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그 재활용 박스예요. 예전에 저거는 일부인데 예전에 미국에 살면 아마존이 아니면 되게 물건을 구하기 힘들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에서 시켰는데 박스들이 되게 큰 게 많이 왔어요. 처음엔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거를 막 많이 시키잖아요. 뭐 의자가 됐든 이런 거. 근데 그 박스가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구 같은 걸 만들려고 박스에 박스를 쌓고 진짜 박스로 뭐 책꽂이 만들고 박스로 뭐 만들고 나름 그때는 재밌게 하긴 했는데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가지 않나요? 그래서 집안이 쓰레기통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난잡했어요. 그리고 폐지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폐지는 평생 모았어요. 지금 강박장애 치료하기 전까지. 그 폐지를 그 A4용지 같은 거 인쇄된 거 있으면 뒷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막 심지어 어떨 때는 연필로 쓴 다음에 펜으로 다시 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종이를 낭비하면 안 돼. 뭐 자원을 낭비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쓰면은 음료수 마신 거면은 완벽하게 씻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재활용 센터 이걸 보내도 재활용을 안 될까봐 집에 꼭 들고 와야 되고 무조건 밖에서는 재활용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집에 들고 와서 씻어야 되고 근데 뭐 안 씻을 때도 그냥 냅둘 때도 있으니까 나중에 완벽하게 씻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집안이 진짜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제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죄송. 그래서 쓰레기통 놀라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처럼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시간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니까 강박장애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배려랑 강박장애의 그 차이가 뭐냐면 저한테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주느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학회를 갔잖아요.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2분 정도를 좀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잘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 약간 좀 헛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 발표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2분 동안 시간을 낭비해서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한 1년 내내 생각했어요. 지금 1년 됐구나.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좀 신경 써요. 근데 한 8, 9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툭하면 그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할 리가 없는데 저 혼자서 그 사람들의 이분을 낭비했어.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뭐 진짜 그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인생에 남아있는 거 저는 그거를 몇 년 동안 생각해요. 그래서 딱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쳐요, 제가.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으면서 나이가 많은 교수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서. 근데 옆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음식점에서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교수였거나 나이가 많은 교수인가 친구랑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으면 어떡하지를 한 3, 4개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한 번도 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으로 살면서 지구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무조건 검토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스스로한테 가혹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동안 못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 했었죠.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고.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그래요. 음식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말 했으면 뭔가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 2주 지금은 한 하루 정도 고생해요. 하루 정도 그 사람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저딴 인간이 다 했나? 진짜 기분 나빴다. 내 하루를 망쳤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한 하루 정도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구나. 그 정도까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예 바뀌어버리지 않았을까? 불행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강박장애 때문에 저는 그 불안감을 없애고 싶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랬을 리가 없어. 그치만?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박장애 밈 그런 거 있어요. What if? 이러면서 그치만? 이러니까 뇌는 자꾸 나는 이제 스스로 알아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뇌가 이제 속삭여요. 그치만 이걸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관계 강박장애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녹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어쨌든 간에 관계 강박장애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베프가 있고 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심없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있나? 나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나? 100% 사랑하나? 100% 아껴주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닐까?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존재론적 강박장애는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죠.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존재론적 강박장애라는 거는 그런 강박장애를 굉장히 이제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내내 지금까지도 한 강박장애 치료하기 전까지 한 10년, 15년 뭐 넘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때까지 내 인생을 검토하고 계속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학원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로는 내가 이 대학원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 대학원에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중학교 때는 내가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주력을 다했고 고등학교 때는 적성을 찾고 있었고 대학교 때는 이랬고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 대학원에 올 수밖에 없어. 그 수많은 옵션 중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이것이야. 근데 설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계속 정당화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머리 띵하고 헷갈려가지고 시간 관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그래서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랑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냈느냐 완벽하게 보내지 않은 것 같으면 고통받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동안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수요일, 목요일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강박장애 그 늪에 빠져가지고 월요일, 화요일날 내가 왜 공부를 못했고 왜 내가 아팠는지 왜 내가 그 아픔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혼자한테 엄청 스스로 가혹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아 내가 지금 강박장애 늪에 빠져 있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 생각이 앞으로 며칠은 가겠군 이러면서 계속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엔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쵸. 근데 그거 외에도 강박장애가 여러 가지 많죠. 뭐 건강에 관한 강박장애, 뭐 내가 뭐 이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자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강박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강박장애 치료의 과정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미 약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재활용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죠. 재활용 박스를 쓰는 것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죠. 근데 강박장애 치료 과정은 탄소 배출할 수 있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어. 그치만 멸망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켜서 박스로 얻는다면 내가 한 달을 참아서 우연찮게 뭐 도시 그 뭐 쇼핑할 때가 많은데 우연찮게 갔을 때 그때 내 손에 직접 들고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물건 없이 참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2년 전에는 참았어요. 몇 개월 참았어요. 참아서 드디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들고 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테라피스트가 일단 아무래도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래 너 말대로 맞아. 재활용 박스를 버리면 지구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겠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너는 그게 필요했던 거잖아. 그리고 너는 스스로한테 관대해줄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박스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해도 박스 버려보고, 재활용 쓰레기도 재활용 아닌 거에 버려보고.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엉망이라서 재활용 쓰레기를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 보고 뭐 자원을 그냥 낭비해보고 그러면서 힘들죠. 진짜 힘들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실험적인 의미로 시작을 해요. 버려보고, 버렸어. 버린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를 인정해 보는 거예요. 그냥 버렸는데 지구가 안 멸망했네? 진짜 그게 제 걱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자원을 마음대로 쓰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스스로를 진짜 어거지로 버리지 않아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생겨요. 오늘은 조금 재활용 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재활용을 전 항상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그래도 스크류처럼 아껴서 써보고 싶은데 이럴 날이 있어도 에이 그래도 오늘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선택의 여건이 좀 넓어지죠. 아 버려도 돼. 나 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일단 아껴볼까? 하고 아껴봐요. 근데 나중에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버려요. 그렇게 차차 바뀌어요. 침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침을 삼키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거야. 나중에는 이건 좀 힘들었어요. 억지로 남들 앞에서 침을 삼키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게 실험적인 거라고도 해도. 그래도 삼켜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땐 침을 삼키고 있는 때였으니까 친구랑 얘기하다가 지금 침 삼키고 싶다. 침 삼켜야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삼켜요. 근데 그럴 때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침을 삼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차라리 삼키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냥 삼키고 그래 침을 삼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치료의 초반기에는 침을 삼켰어.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도 저 사람은 피해를 줬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한 0.1조 생각해요. 내가 침을 삼켜도 이 사람이 나를 극도로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 사람 망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안다고 본인한테 납득을 한 0.1초는 시켜야 돼요. 그래도 당연히 그거 다음에 없어져요. 엄청난 변화죠, 이것은.
정말 침 삼키는 게 무서워서 도서관도 못 가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의 인상을 망쳐버렸는데 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침 삼켜서 저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왜 저 사람 나 아직도 좋아하지?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게. 근데 얘기해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삼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극도로 반응을 하니까.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 긴장해서 침 삼키는 거 보면 누구나 안 삼키겠어요? 삼키죠? 강박장애가 없어도. 근데 진짜 눈치도 못 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럴 때 있어요. 몰랐어.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개혐오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고통받았는데 얘는 하나도 몰랐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지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강박장애가 아니더라도 항상 사람들의 기억은 되게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명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침 삼키는 거 봐도 나 때문에 삼켰나? 아닐 수도. 근데 진짜 내 기준 명백하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강박장애 때문에 기억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 기준으로 저 사람이 삼켰다고 해도 진짜 실제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족력인데 그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도 똑같은 그 강박장애가 있었다고 했어요. 침 삼키는 거 관련해서. 근데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까봐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삼키게 됐대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 얘기하는 걸 보고. 근데 본인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대요. 침 삼키는 거면 건강에 좋지. 뭐 침이 많은 거면 건강에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평생 삼켰어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대요. 저한테 얘기를 듣고 딸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냥 뭔가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자기 기준에서 자기 때문에 침을 삼켰다고 생각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침을 삼켰던 것 같다. 20년 내내. 그러니까 몇십 년 내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 얘기야? 이랬대요. 그때의 허무함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진짜 친구 약속에 늦은 적 있어요. 40분 정도 진짜 심각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나는 정말 못된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친구 그렇게 친한 친구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랑 연락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갈 일이 있어서 보러 간 거였는데 사과를 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허무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약속 늦은 거, 뭐 그냥 좀 무심해 보였던 거,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한 4년, 5년 이렇게 고통받았다고 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강박장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좋은 점은 이렇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거든요. 강박장애가. 그래서 좋은 점은 생각보다 뭔가 이제 아무래도 강박장애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마음 편하잖아요. 나쁜 점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성격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자기의 문제 아니야? 뭐 너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이해는 해주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좀 저한테 상처가 될 말을 좀 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강박장애 생각 안 하니까 저한테 그냥 그건 장애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죠. 저는 강박장애를 이해하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는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강박장애라는 걸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제 테러피스트를 만나고 같은 강박장애 있는 사람 말할 때 너무 마음 편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왜 강박장애가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내가 난 이건 강박장애가 있어 하면은 나 그거 뭔지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침 삼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지를 찾을 때 그 기쁨. 근데 침 삼키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개인적인 동기로는 전 이거를 말한 적이 거의 없고요. 실제 여기 생활에서 가족, 친구 몇 명 정도 테라피스트? 근데 이제 같은 강박장애를 찾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에서만 지금 똑같은 강박장애 설명하신 게 한 두세 명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반갑고, 나을 수 있다는 거, 강박장애는 완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뇌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어도 지금 저도 보면은 0.1초 만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삼켰을 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빨리 걸릴 거라는 장담은 제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약물 치료를 예를 들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제가 굉장히 빨리 나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테라피는 2년을 받았지만 테라피스트 말로는 1년째 됐을 때 강박장애를 그 리스트에서 지웠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보통 테라피에서 하는 뭐 가족과 관련된 얘기 뭐 아니면 그냥 좀 더 다른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끝날 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강박장애는 너는 1년 전에 이미 내가 치료를 끝냈다고 적어놨다. 다른 이유로 그냥 쭉 테라피에서 해왔던 거였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포트 그룹 다닌다고 지금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서포트 그룹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9명 정도 금요일, 토요일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 말고 다 약물 치료 받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물 치료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신경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장애는 뇌 구조의 문제니까 이게 뭐 강박장애를 위한 약물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아마 신경안정제 위주로 처방을 할 거예요. 아니면 꼭 말해 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역할은 강박장애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덜하면 강박장애가 덜해지겠죠. 저도 여기서 지금 여기 미국은 많은 주에서 그 의료용 대마가 지금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뿅 가는 그런 거 성분 없이 신경 안정만 되는 그런 대마를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강박장애 중에 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 관리, 뭐 오늘 하루를 낭비했어 이런 강박장애가 들면 옛날에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은 한 주를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계획을 막 미친 듯이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난 일주일을 완벽하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밖에 보낼 수 없었는지를 스스로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지난주를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조금씩은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약물을 그 CBD라고 하는데 CBD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시간 조금 낭비했다. 끝.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끝.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막 그렇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강박장애 생각이 엄청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약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다시 강박장애가 터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한계에는 그 근본적인 거를 뿌리 뽑지 못해요. 근본적인 걸 뿌리 뽑으려면 제가 아까 대충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공포나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침을 삼켜오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지구를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 아니면 뭐 박스를 시켜버려서 해도 괜찮아. 나는 스스로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라피스트 도덕적 신념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도 그 말을 했어요. 본인도 도덕적 신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테라피스트가 좀 유명한데 근데 그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자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솔직히 편했대요. 가족이랑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시간이 여유로워졌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편하게 산다고 인정을 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치료의 과정은 그런 거죠. 그치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실제로 편해졌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한테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자아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의 자아와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래요. 그냥 그래
뭐 나 좀 소셜패 쓸 수 있어. 뭐 나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사람들 다 힘들었는데 난 좀 행복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의 근본 자체가 어쩌라고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그냥 좀 본인한테 좀 너그러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테라피 할 때도 항상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게 테라피스트가 항상 제가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게 힘들었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거에 다 좀 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오늘 좀 집에 가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테라피스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러냐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옛날에는 아니 난 그럴 자격 없는데 난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질 자격 없는데 난 집에 가서 일해야 돼 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조금 용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좀 너그러워질 수 있지. 사실 오늘도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런 강박장애랑 불안감 때문에 오늘 진짜 밤새면서 일했지만 오늘 저녁도 완벽하게 보내야 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것도 나름 저한테 관대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랑도 꼭 얘기하고 싶었고 하니까 그래서 나름 제 딴에는 이제 나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그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테라피스트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받는 것 중에 보험이 포함이 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학교에서 그냥 테라피를 받는 건데 그 테라피스트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스스로한테 좀 관대해줘야 된다. 관대지지 그러냐.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침을 삼켜도 괜찮아. 지구를 오염시켜도 괜찮아. 지금 너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너 지금 너 이거 박스로 안 시키면 일주일 내내 고생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은 스스로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납득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지금은 저는 그래서 어떤 거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서포트 그룹이라고 아까 말했던 테라피스트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인터내셔널 OCD 컨퍼런스라고 세계 강박장애 학회가 이번 연도 매년 열리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벌출 그거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돈 내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도덕적 신념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사실 저는 도덕적 신념이라는 게 강박장애 테마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강박장애라는 것만 알았지 제가 그냥 책임감 강박장애 정도라고 생각했지. 그냥 남들에 대한 책임감, 지구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생각했지 도덕적 신념이라는 게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카테고리로.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제가 아까 말한 테라피스트가 이제 그 줌에서 그 토론을 이제 그 강박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서포트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면은 자기 강박장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강박장애 있는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러고 있어요. 나도 있어. 나도 뭔지 알아 이러면서. 물론 제가 모르는 강박장애, 저 이해가 좀 안 가는 강박장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도 그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것도 지금 어쩌다가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 있으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오픈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또 강박장애라는 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뭐 강박장애? 그게 뭐야? 이러면서 뭐 정리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미국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강박장애 아무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해를 받기도 힘드니까 더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유튜브 찾아오신 분들은 또 그런 그런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만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강박장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강박장애를 치료하면 될지 찾으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시작점이에요. 강박장애인 줄 모르면 강박장애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희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힘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정말 힘드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본인한테 조금 더 관대하고 본인을 인정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영상도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다음에는 저 편집은 할 생각이 없는 게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찍을 땐 이렇게 쭉 찍어서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에 대한 그 좀 압박감이 있어요. 좀 시간을 통으로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힘들기도 하고 바쁜 한 학기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뭐 아니어도 댓글 달아주시면 당연히 저야 뭐 어느 순간엔 꼭 답장을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